거기 꺼졌나요? 이거 뺀 거 아닌가?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그동안 1200페이지에 달하는 군 검찰 수사 기록을 일일이 분석해 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대희 쌤 들어오시죠? 옆에 들어오세요. 예. 옆에 오세요. 옆에 오세요. 오늘 좀 브리핑이 늦어진 거는요. 저희가 수사 기록을 어제 저녁에 모두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지금 오늘 아침 8시까지 이 자료를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8시에 모든 분들에게 문자 발송 못 드리고 저희 영등포 경찰서 출입하는 기자분들에게만 문자를 보내고 국방부 출입기자 일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기자분들께 문자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2차 긴급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는 7월 31일 긴급 브리핑에서 28사단과 육군단 헌병대 수사기록 일부를 바탕으로 본 사건이 얼마나 축소 은폐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긴급 브리핑에 이어 담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인권센터는 7월 초 이 사건이 축소 은폐되고 있다는 공익제보를 접하고 공소장을 입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수사기록 일체를 받지는 못했지만 입수한 1차적인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살인죄 미적용, 강제추행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않은 그리고 증거인멸, 폭력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나머지 수사 기록을 확보하여 자료 분석을 하던 중에 드러나지 않은 여죄 등을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2차 브리핑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원인 관련해서 간략한 기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인을 기도폐색성 질식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냉동식품이라는 이물이 기도를 막아서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저산소증을 초래하여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는 대부분의 경우가 음식물을 섭취하는 도중에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뱉어내기 힘든 음식 등을 섭취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주로 기침 반사가 감소되어 있는 노년층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는 일반적으로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환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목격자에 의해서 구조되기 때문에 생존율이 95%에 이를 정도로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젊은 연령에 사고 당시 주변에 목격자들도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로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 환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 환자 중 의식이 있는 경우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숨쉬기 힘들어서 목을 잡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며 피부가 새파랗게 변하는 등의 전형적인 기도폐쇄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진술서 중 그 누구도 피해자의 전형적인 기도폐쇄 증상을 보였다는 기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을 할 수 있었음을 피고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 당일 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심장이 멈춘 것으로 확인되기 직전에 피해자가 보여줬던 행동들 역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한 후 갑작스레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찬장 앞에서 주저앉아서 알아듣기 힘든 말을 웅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에 이상하다고 느낀 피고인들이 다가가서 들으니 오줌이라는 단어를 웅얼거렸다고 합니다. 오줌을 싼 후에 의식을 잃었다고 하고 다시는 의식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상기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였던 갑작스러운 정동의 변화와 일시적 운동장애 증상 및 언어장애 증상은 흔히 뇌진탕이라고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또한 오줌을 싸는 증상은 의식소실 시 흔하게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식소실은 심정지 이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구타에 의해서 심정지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할 경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구타를 당했던 과정에서 의식소실이 선행되었고 이어서 2차적으로 의식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피해자의 부검 결과 나타난 기도폐쇄성 질식사 추정이라는 직접 사인의 원인이 되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 의한 의식소실이라는 선행사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피고인들에 의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공소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관 최승호는 공소장에서 이를 누락하고 있기에 반드시 공소장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고인들이 시행한 심폐소생술이 적절했는지 저희는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조기에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직 사관에게 보고했던 내용이나 연천군 보건의료원 내원 당시에 주차장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나눴던 대화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은 아직 사망진단서나 부검감정서가 나오기 전 시점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기도폐쇄 환자라면 반드시 시행해야 할 하임리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평소 기본 인명구조술을 익히고 있었을 의무병임을 감안한다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기본 인명구조술을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단순한 업무상 과실인지, 둘째,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어서 하임리법을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인지, 셋째, 그것도 아니라면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방치했던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규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공소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관 공소장에서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기에 반드시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망 시점에 관한 오류를 밝혀야 합니다. 윤일병이 2014년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후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4월 7일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no pulse, 이건 뭐죠? 선생님? 예, 들으셨죠? 이거에 관해서는 좀 이따 우리 응급의학 전문의인 그 김대희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보충 설명을 하실 겁니다. 이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상태입니다. DOA 약자는 여기 써 있습니다. 연천군 의료원에 도착 당시 이미 환자는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이미 사망한 상태로 내원하였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에 의해서 시행된 약 20여 분의 전문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지만 이 길 다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검찰관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관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관 최승호는 공소장에서 사망 과정에 관하여 정확히 기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들에 의한 집단 구타와 피해자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 연관관계를 입증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서의 부정확한 기술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밝혀둔 바입니다. 네 번째, 헌병대와 군검찰은 수사를 축소 은폐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1차 긴급 브리핑에서 4월 6일 20시 40분경 심호 상병이 그럼 윤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숙경 쌤, 죄송한데 물 좀 주세요. 여기에 더하여 목격자 김모일병 입실 환자입니다. 증언에 따르면 4월 6일 밤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이모병장이 뇌사 상태가 이어져서 이대로 윤일병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 생긴 것이라고 말을 맞추자라고 하였음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입실 환자가 이날 이 가해자들하고 한 방에서 잤다는 것을 수사 기록에서 저희가 확인한 추가 사실입니다. 이 발언은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인식 있는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즉 윤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범 이모병장은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윤일병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밝혔듯이 뇌사 상태에 빠진 윤일병이 살아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사건을 은폐할 것을 공모했습니다. 이와 함께 1차 긴급 브리핑에서 밝힌 심호 상병의 발언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죽기를 원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상해치사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사기록상 이러한 진술들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해치사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을 헌병대와 군검찰을 비롯하여 지휘관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며 직무유기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장 수사본부장인 육군단 헌병대장과 28사단 검찰관 최승호 등 모든 수사관계자를 보직해임하고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야 할 것입니다. 28사단과 육군단 헌병대, 검찰관은 가해자와 목격자 진술에서 밝혀진 것조차 보강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 확보한 제보에 의하면 국군 양주병원에 이송된 후 군의관이 윤희병의 타박 상흔 등을 보고 동행한 인솔간부에게 구타가혹 행위가 있었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 대답을 남모하사가 했다면 남모하사는 선탑자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가해자들의 구타 과정을 인지하고 만약 대답을 남모하사가 하지 않고 유모하사가 했다면 명백한 범죄 은닉 행위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폭행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군의관이 확실히 인지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두 가지 경우의 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윤일병이 살아난다면 향후 치료를 함에 있어서 적절한 치료로 이어져 완치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둘째는 윤일병이 사망한다면 향후 사망 진단 및 부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헌병대와 군검찰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4월 7일 오전 연대장 이모 대령이
의정부 성모병원에 와서 구타 사고 사실을 시인하고 내부만에 있던 사람 명단을 요구하니 중요한 증인인 김모 일병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구타한 사람이 이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즉 3명이라고 해서 유가족이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며 모두 가담했을 거라며 다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번의 헌병대 수사보고가 있을 때마다 유가족은 계속 김모 일병이 모든 걸 알고 있을 거다라고 꼭 만나고 싶다고 주장했으나 지금은 천식 때문에 조사받는 것도 1시간 이상 계속하기 힘든 상태라고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27일 2차 공판이 끝나고 검찰관 최승호가 유가족을 검찰관실로 갑자기 불러 느닷없이 김모 일병은 현재 의병 전역했으며 지금은 고향인 통영에 내려가 있어서 28사단 보통문사법원까지 올라와서 증언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모 일병 아버지가 천식으로 힘들어하는 김모 일병이 증언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므로 증인 신청하면 민사소송까지 하겠다고 해서 대신 이모 병장이 휴가 갔을 때 대체운병으로 파견 나온 윤모 병사를 증인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가족이 나중에라도 김모 병사를 증인 신청할 수 있냐고 묻자 수사자료에 김모 일병이 증언이 조서에 첨부되어 있고 증언 내용이 다 잘 작성되었는데 굳이 힘들게 데려올 필요가 없다라는 검찰관의 말이 있었습니다. 유가족은 한 번 더 김모 일병이 유력한 증인이니까 아버지와 통화해 증언을 부탁하고자 하니 김모 일병 아버지 전화번호라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지만 가르쳐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4월 7일 저녁 10시경 분당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문모 육군단 헌병대장이 유가족 친척들 포함 15명 정도 있는 자리에서 1차 브리핑을 할 때 유가족 중 한 사람이 가해자들이 내부만에서 때려 죽여놓고 만두를 윤일병 입에 쑤셔 넣어 질식사처럼 위장 은폐한 거 아니냐고 말하고 다른 유가족들도 그럴 수 있다고 소리치며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문 헌병대장과 오모 수사 1팀장이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사실 수사로 추가로 밝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 군 당국은 처음 헌병대 조사 때부터 김모 일병과 유가족과의 만남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부실 수사, 축소 수사를 한 군 당국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 그리고 유가족이 지정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사건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5번째 강제추행의 여죄가 있습니다. 공범 이모 상병의 헌병대 진술에 의하면 2014년 4월 6일 0시경 주범 이모 병장은 피해자 윤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런닝과 팬티를 찢으며 5차례 정도 폭행하며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2회 이상 윤일병은 폭행을 당해가면서 런닝과 팬티가 찢기고 갈아입혀지는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는 보통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속옷, 특히 팬티를 찢으면서 피해자를 극단적인 공포로 몰아가는 한거불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이 시점은 전날 4월 5일 21시 45분경부터 미친 듯이 폭행이 지속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윤일병은 가해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친 듯이 폭행을 당하고 런닝과 팬티가 여러 차례 찢겨지고 갈아입혀지는 가운데 치욕과 극단적인 공포를 느꼈을 것은 자명합니다. 더구나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경 이모 병장은 지상병에게 안티프라민 가져오라고 하면서 가져온 안티프라민을 피해자 가슴 부위에 발라주었으며 바지도 내린 후 안티프라민을 윤일병에 짜주며 성기 부위는 네가 바르라고 하며 윤일병이 발랐다고
추가 수사 기록을 확보한 데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기에 왜 바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이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아니죠. 이상병의 공범의 진술과 이모 병장이 피해자에게 기마자실 시키다가 힘이 드니까 이것은 그 목격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에게 안티프라민을 가져다 주며 성기에 바르라고 했었습니다. 안티프라민은 바르면 뜨거워지는데 피해자가 바르고 난 뒤 이모 병장이 피해자에게 바르면 아플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는 김모 병사의 보다 정확한 진술에서 강제추행을 확실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러닝과 팬티를 찍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하였으며 바지까지 손수 내려주면서 액체 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모든 성추행은 가해자들이 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헌병대 조서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병과 군 검찰은 이를 인지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강제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는지 수사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습니다. 이는 검찰관 최승호가 직무유기 내지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불법 성매매를 했음에도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습니다. 하모병장과 이모병장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휴가 중에 유모하사와 3월 20일 오전부터 창원에서 만났습니다. 당구도 치고 PC방, 노래방도 가던 중 이모병장이 창원은 특히 유흥업소가 발달되어 있고 좋다며 불법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의기투합한 가해자들은 3월 21일 0시 30분경 인근 창원시 상남동 소재의 땡땡 안마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1인당 17만원씩 총 51만원을 유아사가 지불하고 불법 성매매를 했습니다. 가해자들 또한 성매매가 불법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황으로 보면 성매매 이후 특히 유하사와 친밀해져서 간부인 유하사가 병사인 이병장을 보고 형이라고 호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성매매라는 불법 행위를 공모, 실행함으로써 왜곡된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